뉴스 안테나 김한타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쇼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아 근데 잘 발음이 안 되나 봐요, 제 이름이. 그러게요. 이게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네. 안테, 인테 막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김한태 안테나 뉴스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안테나기 몰두한 단어라서 제가 안테나는 올드. 아유, 일주일간 요즘 그래도 와이파이가 날씨가 좀 좋습니다.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네. 선선해지기도 하고 뭐 오늘 지금 비가 좀 오락가락은 하지만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을을 네.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아, 저녁에 뭐 잘만 해서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한테, 정치도 조금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듯이 지역 정가도 좀 좋은 이야기가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지금 뭐 좀 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추석이 오기 때문에 아, 추석 설날 이때는 네. 이게 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 예. 정치의 길을 많이 밥상에 올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처음에 가다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쩌고 가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 뭐 구청장이 어떻네 뭐 이런 정도까지. 근데 시장 구청장까지는 아마 그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 이름을 좀 한 번 더 밥상 위에 올려놓는 게 네. 유리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때쯤 많이 이벤트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그 시기. 안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김 대표님도 안주 좀 많이. 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장과 이모저모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그 행정수도 네. 완성 이야기, 이게 이제 청와대 이전과 국회 이전에 대한 2라운드 이낙연 총리가 이게 또 센 발언했네요. 센 발언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나온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낙연 총리나 네. 혹은 또 우리 박범계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뭐 레토릭 발언이나 뭐 해가지고. 네. 근데 뭐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박범계 의원은 최고위원은 이제 그 레토릭 발언은 전혀 자기가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낙연 레토릭 총리가 발언이 어떤 거죠? 이낙연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죠. 네. 여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예, 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상 우상을 알아야 돼요. 전에 뭐라 그러냐면 헌법에서 네. 이 헌법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우리 그 지방 그 선거에 헌법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슈가 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충청민들은 어쨌든 그 세종시에 확실한 수도가 세종시가 확실한 수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수도를 규정해 달라. 그렇죠. 개헌안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있죠.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제 이슈가 될 텐데 그거를 군부를 떼는 거죠. 어차피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아하. 하면 자유당이 이 이슈를 물고 이제 들어갈 거고. 너네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렇죠. 이거를 미리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군부를 떼는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가 마침 또 거기에 대해서 덥석 물은 거죠. 야 그렇게까지 그 국민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본인이 그냥 뭐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까? 뭐 그게 꼭 헌법에 들어가야 되나? 뭐 다수가 동의하려나?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의문을 했다고 보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충청도의 어떤 하나 이슈. 그렇죠. 상대 진영 물고 뭐 들어왔지 저기 않겠냐. 야당보다도 우리 충청권의 여론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예. 상당히 안 좋아졌죠. 예. 이 발언 이후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충청권이 언제나 이제 그 대권의 또 향방을 가리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이슈를 쭉 끌고 간다라면 결국에 청와대가 못 내려온다면 결국은 이 이슈는 다시 다음 정부에서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전방향적으로 좀 이슈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 진화를 했네요. 아니다. 예, 이거 뭐 그냥 일반적 교감이 취지의 없었다. 걱정이지. 예. 이거 너무 그 앞서갈 필요 없다. 교감이 없었다. 예. 일단은 꼬리를 자르고 그리고 아니다. 그럼 대전 지역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대변할 수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아 입장 표명이 아니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했죠. 음. 했는데 그 총리의 발언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게 아, 이제 예. 뭐 이다 아니다의 그런 얘기는 아니다. 대신에
대전 충청권을 대표해서 네. 뭔가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정리된 다음에 하겠다. 네. 요게 이제 엊그제 그 아카데미에서 좀 정리한 아카데미에서 말씀 있었어요. 예, 예. 제가 질문을 했죠. 아 공개적인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봤을 예, 때 이렇게 대답.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큰일 하셨네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다음에 예. 이런 문제가 직격탄으로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는 된다, 어느 선까지는 또 장기적 검토 사안으로 넘긴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검토가 되나요 이게? 검토한다고 마무리가 되는 검토를 넘기는 거죠. 요게 너무 따지면 안 되죠. 우리 뭐 진짜 다 이전하고 끝나는 상황이 돼도 계속 이어질 이야기는 그러니까 네버랜딩 검토, 스토리가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추석 그 예, 밥상에 올라갈까요? 예, 올라갈 아, 올라갈까요? 예. 아, 일단은 좋은 메뉴네요. 논쟁 이슈 하나 정도는 지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정치 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24일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죠? 시작했습니다. 예, 한 80명 정도 이렇게. 86명인가 등록을 했죠.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일단 뭐 한 60명 정도 예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1차로 자르겠다. 이제 선착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오면 60명으로 하고 2기를 하든지 하는데 한 80 몇 명이 왔는데 일단은 우선 여기 온 분들은 그냥 1차적으로 다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인원이 많은데 장소를 좀 넓혀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대기 혹은 이제 더 신청자가 있으면 2기까지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여당 분위기죠. 분위기. 아주 적극적으로. 예, 훈훈했나요? 네. 집권당 그 나름 훈훈하고 견제와 그 어떤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예. 기싸움도 있고. 그럼요. 예. 내부 경쟁자가 예, 많이 내부 있는 거네.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 한 대략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5, 60%는 현역, 한 3, 40%는 이제 그 현역이 아닌 네. 일반인들이 왔단 말이죠. 챌린저.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새로 도전을 할 분들인데 그렇죠. 예. 면면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허. 지역에서 뭐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네. 아니면 상인연합회의 무슨 뭐 회장 부회장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직 공무원. 그 공무원 노조의 무슨 간부라든지 굉장히 면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현직들이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럼 좋은 거네요. 경합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 당으로 봐서는 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경합도 벌어지고 서로 이제 좋은 인재들끼리 네. 이런 실력 대 실력으로 막 파이팅을 하고 해서 좋은 분이 후보가 되면 좋은데 네. 당사자는 아주 참 힘들죠. 분위기는 그렇고 아. 나온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나온 내용은 뭐 박범계 최고위원이 이제 그 2시간 동안 첫 번째 강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개강식을 하고 한 20여 분 흘러갔겠죠. 네. 네. 7시부터 뭐 개강식이 7시 반 정도 됐는데 박범계 최고위원이 나는 2시간을 마치겠다. 꽉 채우겠다. 결국 2시간을 넘겼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관심도 많았고 또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시대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네.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적폐청산 얘기는 안 굉장히 하는가요? 적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얘기가 됐는데 두루두루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네. 재미있는 얘기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보시죠. 아픈 얘기들이죠. 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는 좀 아픈 얘기들. 이제 왜 그 우리 저 생각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 그렇죠. 그 뭐예요? 서거하셨던 시계. 이런 눈두렁 부분들, 시계. 네, 눈두렁의 시계.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국정원에서 심리학자를 그렇죠. 동원해가지고 워딩을 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을 상처, 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왜냐면 그렇게 막 그 주위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박연차부터 해서 뭐 네. 온갖 주위를 다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그런 논두렁 시계라는 그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어쩌면 거기에 얘기들. 중요 포인트가 국정원이 동원이 돼서 프레임을 짜고 공작을 했다. 중요한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발표되고 공작을 있는 거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짜 그 압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뭐야 국가기관이 전직 그러니까 전체 그 국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해서 전체 그 기관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그런 어떤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찰을 하고 예. 여론 조작을 하고 근데 이제 결과가 그런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도 분명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네. 강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이제 등록을 네. 좀 주요 정치인들 지역 내 어떤 분들이 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 가장 의외였던 분은 사실은 예. 박용갑 총장이 이제 예. 등록을 하셨어요. 박영하 등록을 총장. 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고 가시잖아요. 기관장이 예. 예. 근데 등록을 하셨어요. 어허. 학생으로 50만 원을 다 수강생으로. 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긴 할인 혜택이 없죠. 보통 이제 여성, 장애인, 청년 이렇게 할인이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박용갑 총장님이 등록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듣다가 네. 중간에 또 일정 때문에 나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고 네. 또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거의 예. 등록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재미난 거는 예.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서구 갑 지역은 박혜련 의원 예. 시의원만 딱 등록을 하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 의원들, 그러니까 시 구의원들 전체 중에서 박혜련 의원만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얘기들이 또 이렇게 뒷말로 한참 오갔는데 글쎄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전달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렇게까지만 정보가 넘어가면 네. 그 인포메이션이 뉴스 안테나가 아니잖아요. 서구 갑에서 유일하게 박혜련 시의원만 등록했다. 네. 내부자로서 고발 좀 제대로 해봐요. 아니 이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현상을 얘기를 하면 예.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만 되면 이제 그게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오겠죠. 네. 오늘 거기까지 하시죠. 이게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미리 서구 갑만 좀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그렇죠. 궁금했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왔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아니 대덕구도 아니, 서구 갑이면은 저기 박병석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희한하죠. 예. 어쨌든 아니 그 저 대덕구도 몇 명이 또 등록을 안 하기도 하고. 대덕구요? 당연히 공부를 네, 하고 삽시다. 박병철 시의원도 안 했고 이세영 의원도 등록을 그날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의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한번 해보겠다 공부도 하고 또 뭐 눈도장도 찍고 네. 또 관계 형성도 좀 관계망도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지만 네.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은 이게 온다 등록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끝나고 뭐 애프터는 있었습니까? 예, 그 뭐 시당 위원장님하고 이제 몇 분이 이제 그 평가 네. 항상 비슷하게 그런 자리는 애프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제가 그 자리를 또 갔죠. 끝까지. 예, 가서 끝까지 이제 가서 그 사실 이제 뭐몇 가지 팩트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아니 그 뭐 뉴스에서 그 박범계 의원 레토릭 네. 레토릭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데 어려운 말이에요. 예.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수사적 표현, 뭐 수사적 뭐 그러니까 이게 말로써 그냥 하는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수사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박봉기 최고위원은 그 레토릭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가짜 페이크 뉴스. 뭐 근데 본인은 기사에는 기사에는 뭐 그냥 그 통화하면서 어. 그랬다라고 했는데 다른 언론에서 그걸 받지 않은 걸로 봐서는 네. 뭐 크게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을 것 근데 같다. 지역 언론도 좀 그래요. 네. 뭐 가짜 뉴스 보내고 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 녹음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그런 거고 본인이 얘기를 안 했다면 안 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그 무게와 어떤 또 다른 언론사에서 만약에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받았겠죠. 일반 대중은 90% 대전 시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아니었다라는 팩트. 그다음에 그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지금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또 그 특강 네.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기회를 좀 만들기로. 그래서 좋아요. 굉장히 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뉴스 안테나 AS 부분인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외 타 정당들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지방 저기 선거를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되느냐. 있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쭉 알아봤는데 예. 모 당은 이제 준비를 하다가 7명인가 6명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전에 들은 얘기는 한 6, 7명 모여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네. 포기했다라는 그런 정당도 있고 네. 또 이제 어제죠? 그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어제 이제 어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선출했죠. 51.09%. 51.09%. 예, 09%. 예, 예. 그 정말 그 마법의 숫자죠. 51%. 네. 정확하게 딱 넘어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되는데 그 이제는 여기에도 이제 바른정당도 정치 아카데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프랑카드가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 정당마다 이제 다 방향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젊은 그 피를 좀 수혈하겠다. 이게 이제 그 목표고 네. 실제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럼 왜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볼까요? 자유한국당은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30, 40대 그 젊은층, 네. 그러니까 현역들 뭐 그 기존에 이제 교육 받았던 예. 그 층들은 배제를 하고 네. 젊은층을 좀 가겠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현재 분위기로서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네. 최소한 한 20에서 30명 정도는 돼야 규모적으로 그래도 대전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래서 일부 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몇 명 제가 들은 얘기고 아까 국민의당은 이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지도부 체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사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뭐 자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네. 상당 부분 안정성을 되찾았다. 이게 자체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지지율 반등이 있을지는 네, 어느 정도 잘 반등이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출마하면 당 대표 그만둔다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언제 그랬죠? 뭐 계속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을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출마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그 레토릭적인 발언들, 레토릭. 예. 어쨌든 그런 발언들이 계속 궁금증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지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고 정의당은 이미 이제 9월에 이제 대의원 대회 끝나면 네. 바로 이제 거기는 그 후보를 세우고 네. 갈 것 같아요. 정말 정의당 이번에 좀 뭐랄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고 이번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실험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하면 다음에 그 다른 정당들도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 방법이 나왔지 않겠냐. 왜냐면 뭐 경선을 하고 또 이번에 자유당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경선 없이 그냥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도 한다. 그럼 전략 공천이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정의당이 이번에 만약에 좀 미리 그 후보를 세워놓고 밀고 나가는 방식이 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겠느냐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빠바바. 오늘의 키워드는 고민입니다. 고민. 예.
키워드도 고민됩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매주 하려니까 힘들어요 이게. 네, 처음에는 그냥 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근데 그 키워드 만드는 자체가 고민입니다. 이 코너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고민 많이 이게 하셔야 이제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아카데미도 가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 구의원은 시의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한 재선 정도 되고 특히 3선이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합니다. 네. 시의원이 되면 바로 구청장 정도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재선 정도 된 시의원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다 승진하고 싶어 하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 이제 구청장은 이게 국회의원이 없는 자리에 예, 그 자리 가서 이제 자기 지역이겠죠. 그렇죠.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없다면 국회의원도 한번 꿈꿔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구석구석 비어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움직이면 연쇄적으로 밑에서 쭉 올라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은 고민 중. 고민 중. 또 하나 고민이 생긴 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먹거리가 먹거리. 네, 그렇죠. 너무 엉망진창이라 요즘에 아주 먹거리 때문에 무슨 계란파동 있었죠? 그다음에 뭐 생리대도 있더라고요. 생리대, 예. 그렇죠. 또 발암물질 있었죠. 무슨 뭐 함유된 닭. 예. 그 뭐 하여튼 요즘 요즘에 먹거리들이 뭐 도대체 뭐 믿고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조적인 얘기가 예. 뭐가 나오냐면 그 집 마당에 텃밭을 해놓고 예. 채소와 닭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닭 키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 그래요. 집에다 키운다. 예. 근데 닭은 좀 그게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좀 나. 냄새가 엄청나게 나. 이 닭똥 냄새가 완결을 잘 가르면 된다고.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익산 가다 보면 왜 닭 많이 키우는 뭐 어디죠? 그 지역에 지나다 보면 문을 열면요. 많이 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적정 냄새가 엄청 독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예. 나중에 하시고 다 키우는 얘기는 그래. 이게 자꾸 딴 쪽으로 오늘 닭똥 냄새나요. 이 고민이 예. 고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뭐 문제는 왜 자꾸 이렇게 고민들이 커지냐면 네. 일단은 이제 그 먹거리부터 얘기를 하면 네. 좀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돼요.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렇죠. 아예 좀 하루에 2.4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 말고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125개를 먹으면 이 농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 일단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문제가 여기도 생길 것 같다, 생겼다 이러면 바로 스톱을 시키고 네. 네,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애매한 이런 말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예,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민 중 이게 아니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어딘지, 네.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가야죠.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다, 네. 시의원이다. 네. 구청장이 비면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저는 그런 그래서 고민은 김한태 의미가 대표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일찌감치, 전 예, 선명하게. 초지일관 네, 초지일관. 대덕구청장을 목표로 방송에 나갔잖아요. 예, 아유, 아유, 실수처럼. 이런 우리 파라유닷컴의 예. 신뢰들을 저하는. 그래서 실수였어요. 좋아요. 어느덧 잘하면 어느덧 또 오늘도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예. 고민은 확실한 그 화법으로 예. 확실한 조치나 이런 걸로 좀 스톱시켜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 고민 없으세요? 고민 많죠. 예.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거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 이 진정한 고민, 성찰과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예. 좋은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중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이야기하는 거 문제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이렇게. 오늘 네, 끝나고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